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입니다. 조만간 다음 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 오늘 발표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여부는 내일 발표되고요. 그런데 개신교 IM 선교회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전국 확산 심각해서 이게 변수입니다. 이 변수 때문에 최근 3,400명대로 내려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도 오늘 500명대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늘 논의합니다. 여당은 앞서 소급 적용은 어렵다, 정액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조 의원 고소했고요. 민주당은 사퇴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달 남짓 앞두고 경선을 치를 여야 예비 후보들 확정됐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들 인터뷰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 서울시장 여당 후보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나봅니다. 야권 쪽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서두르자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몸이 달아나는 모습 안타깝다. 단일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당 입장 잠시 뒤에 권은희 의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비롯한 내륙 곳곳에 폭설이 쏟아지고 태풍급 강풍까지 분다는 예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내일 출근길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이제 70일 남았습니다. 선거를 향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고 끝에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터뷰합니다. 박 전 장관의 일정 때문에 방금 이 프로그램 시작 전에 인터뷰 녹음했습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며칠 전까지는 이제 장관님이셨는데 이제 후보자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 후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17, 18, 19, 20대 국회 쭉 사선 의원이시고 또 서울시장에도 이번이 이제 세 번째 도전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 호칭도 좀 금방 익숙해지셨죠? 네. 예. 자, 먼저 사실 이제 박 후보자님 출마 선언 언제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긴 장고 끝에 장관직 마감하시고 다시 여의도 정치로 돌아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시게 된 겁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서울의 모습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100년 서울의 미래의 좌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G7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로 서울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 그것을 좀 잘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세상이 바뀔 때 또 스페인 독감 이후에 뉴욕 맨하탄이 조닝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상업지구, 주거지구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서 세계 도시의 표준과 또 그 세계 도시를 선도하는 도시로서 지난 100년을 지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의 모습을 잘 설계를 하면 대한민국 서울이 뉴욕과 같은 그런 세계 도시의 표준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과 기대감에서 네.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건데 근데 임기는 좀 일단 보궐선거라서 짧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5년 계획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는 지금까지는 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심 집중화 현상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다핵 도시, 그러니까 21분 안에 모든 나의 삶이 해결되는 그러한 다핵 도시로 해서 21분 서울,
21분 컴팩트 도시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1분 내에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존의 구역, 그런 구역화 하신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구역화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예. 그 21분 안에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네네. 21분 안에 출퇴근도 가능하고, 21분 안에 통학도 가능하고, 이 21분이라는 그것을 그럼 왜 설정했느냐, 이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예, 뭐 10분도 근데 아니고. 보통 사람이 그 21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뭐 딱 2km라고 규정하기보다는요, 걸어서 혹은 자전거로,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니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고요. 네네. 이것을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보통 서울 시내 한 구가 지금 25개 구가 있는데 인구 50만에서 조금 넘어서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600만 평이니까 이것을 한 21개의 그 원을 그리는 서클을 그리면 한 21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1분 21개 또 21세기의 글로벌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혹시 뭐 해외 도시 사례도 비슷한 게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9분 도시 하면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러니까 9분 안에 그 자신의 여가 생활, 문화 생활, 출퇴근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15분 도시 하면은 파리의 이달고 거기도 여시장인데요. 파리의 이달고 시장이 15분 도시를 지금 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15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을 15분 안에 해결하는 또 20분 도시가 디트로이트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21분 도시로 그렇게 이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또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또 저조한 출산율, 서울 고령화 등 서울이 해결할 그 과제들 밝히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현재 서울은 사실 그 6.25 전쟁 이후에 그 서울의 어떤 그 폐허가 된 서울을 다시 재건하면서 서울 시민과의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1900년대식 그 서울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함이 존재하는 도시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 지적하신 뭐 이런 주거 불안의 문제라든가 또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주변에는 저는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가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1개의 거점에 그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 주변에 실버타운도 만들어서 일단 마음이 편안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만들 때도 저는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제2의 도시 요코하마가 1960년대에 50년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인 1960년대에 60년대 말인데요. 요코하마에서 그 청사진을 요코하마에서 가장 큰 체육관에 요코하마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지난 50년 동안 오늘의 요코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도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소벤처기업 장관 지내신 경험으로 일자리 창출 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많은 정책도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이미 일자리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수치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벤처와 혁신, 스타트업,
쪽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만 개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판매를 하거나 1인 수출을 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요. 그래서 이 온라인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앞으로 미래 100년을 끌고 갈 새로운 서울시장이 해야 할 새로운 구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까지 판매하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마켓, 이러한 것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그런 편안한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인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밤에 그 슈퍼마켓 주인께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서 매출이 스스로 혼자 늘어나고 있고요. 예. 또 주말에도 문을 닫아놔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 있는 삶, 또 저녁이 있는 삶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또 매출도 증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온라인을 통한 구독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아침에 집에서 우유를 받아서 배달해서 먹는 것처럼 일주일에 예를 들면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한 달에 월정액을 그 동네에 본인이 선호하는 소상공인하고 예. 계약을 해서 그런 꽃도 받아서 꽃 배달도 가능하고요. 예. 또 세탁물 배달도 가능하고요. 이런 야채 배달도 가능하고요. 하는 이런 구독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드리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와도 좀 덜 걱정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 부장님, 서울 지역은 특히 집값을 잡을 부동산 대책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조를 했고요. 그럼 박 후보자께서는 5년 동안 30만 호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 30만 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추후에 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한 가지 이제 저의 그 부동산 대책 가운데 다른 후보와 차별화될 수 있는 좀 새로운 개념은요. 네네. 수직 정원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들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원이고 산책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면적이 너무 공원 그러면 옆으로 퍼져야 되니까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직화해서요. 거기에 그 나무를 심고 그 빌딩을 올라가면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 수직동원 정원 도시의 그곳에는 스마트 팜을 만들어서 도시농부처럼 자신이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인 가구나 또 1인 오피스를 그곳에 같이 집어넣어서 주택 문제도 해결하는 이러한 것이 저의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후보자님의 이제 30만 원 공급 이 약속 관련해서 이게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 이렇게 사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상상력의 부재가 가져오는 화석화 현상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오 시장님이 그 10년 전에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시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인해서 서울시장을 중도에 사퇴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30만 호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제 재보궐선거 경선이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 친문 표심이 좌우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었거든요. 예. 권리당원이 100만이 되면 이것은 당신과 민심이 거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누구 하나에 의해 한 사람에 의해서 예. 이것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당원을 믿고 또 서울 시민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네. 저의 마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만약에 뭐 이 당내 경선에서도 끝까지 가신다면 야권에 이제 사실은 야권 쪽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되느냐 이게 이제 뭐 관건으로 지금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로 단일화되면 어떻게 뭐 선거 승리 자신하십니까? 네, 저는 뭐 어느 예. 후보가 예. 되시든지 간에 네. 최선을 다하고 선거는 얼마만큼 진솔하고 네. 얼마만큼 간절하게 유권자에게 다가가느냐가 예. 승패를 가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 한 가지 좀 그 야권 후보들에게 아쉬운 점은 네네. 대안 없는 분노 그리고 서울을 정쟁화하는 네.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것은 서울의 발전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그러면 그런 저 야권 후보 중 한 명 나경원 예비 후보자를 좀 겨냥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그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그건 발언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저 나경원 저 후보자가 박원순 피해자 외면 미안함 없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최근에 이제 그 야권 후보님들 보면 예. 마치 갑의 위치에서 이렇게 명령하시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글쎄요, 그렇게 저 후보자 간에 그런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예.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네.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네네.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박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고민정 그 민주당 의원을 후궁에 빗대서 비판한 것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굉장히 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정 의원에게 너무 마음에 상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꿋꿋하게 이 일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예. 저는 그 여의도의 정치, 그러니까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 예. 이것이 곧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가 의견이 서로 달라서 비판하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좀 비유법이나 이런 어떤 말꼬리 잡기 예. 또 막말 논쟁으로 번져가는 것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주발사 아침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번호인 4번을 받고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실무 협상을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철수 대표가 후보 등록한 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 정책 만들자 이런 의견이 한 포럼에서 나왔죠. 이 포럼이 네네. 국민 미래 포럼이네요 보니까. 예. 일단 이 포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포럼인지. 예, 국민미래 포럼은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든 국회 연구 모임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의 좀 더 밀착된 삶에 대한 과제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정책 및 예. 죄송합니다. 정책 및 입안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만든 모임입니다. 저와 예. 국민의힘의 황보승 의원이 공동대표로 계십니다. 예, 근데 왜 이 시점에 출범한 겁니까? 이 시점. 예. 2020년도에 네. 연구 모임은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해오고 있었고요. 예. 2021년도에 네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네. 황보승이 이 공동대표와 제가 좀 의견을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포럼을 통해서 공통 공약 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네. 공통 공약 이걸 왜 필요한 겁니까 이게? 2021년도에 우리 미래 포럼이 정책과 입안 과제를 할 때 상반기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과제와 정책을 저희들이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의원들이 보다 밀착된 정책 과제를 찾는 것은 또한 우리 연구 포럼의 설립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통된 정책 과제나 공약 사항들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통 공약이라면 이 공통 공약을 반영할 그러니까 양당이 연대하고 또 야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대표 후보 선출하는 거를 전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야권의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에 참여하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야권의 의원님들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통의 사항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포럼 참여하시는 분들만을 봐서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 확고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포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야권 의원님들의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빨리 단일화에 대한 실무 협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근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거 아직 후보 선정 과정이 있고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경선 과정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고, 반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그게 아니라 제1야당 후보를 뽑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요. 어떠한 입장이건 간에 단일화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단일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단일화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신뢰를 유지시키고 단일화에 대한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논의 그 차이를 좁혀가는 실무 협의는 진행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들의 의지다. 이건 어떤 해석하십니까? 물론 단일화에 있어서 이 후보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단일화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에게 후보들이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의 승복을 선언한다라는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소통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협상들을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에게 죄송합니다. 당 대표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좀 타당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지적으로 보십니까? 지금 당대표직 위임 제안의 취지가 이 대표직을 겸임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
나고 그렇게 예. 되면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지금 야권 단일화 방식과 관련된 제안들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서로 간의 차이를 그럼 어떻게 좁혀가느냐라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게 안 대표는 실무 책임자를 각 당에서 지정을 해서 실무 책임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오신환 대표님의 우려는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안철수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혹시 물으셨습니까? 이 제안 관련해서요? 이 제안과 관련해서 서로 개인적으로 논의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 저희 국민의당 또 최고위원으로서 네. 이 오신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이 우려에 대해서 지금 그 해소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고민을 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권은희 의원께서는 그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정책 파트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네. 최근 한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정치 문화는 사실 안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 문화 이게 뭡니까? 어떤 정치 문화입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에 대해서 예. 좀 부정적인 설명을 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예전 서울시장에서 네. 안 대표가 결심하기 이전에 그 김종인 위원장과 소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예. 부분이나 예. 아니면은 이번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경선을 통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라고 이 제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이런 정치 문화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익숙했던 정치 문화는 정치인이 정치를 전유하는 네. 그런 정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그렇기 때문에 중요 정치인들 사이에 이미 어떤 사항들이 결정이 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터뜨리는 식으로 알리는 네네. 그런 정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안 대표는 일관되게 사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요구사항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의 양보나 이번 야권 단일화의 경선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사항이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그리고 시민들의 소통이 보다 주가 되는 그런 정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네. 서로 간의 정치 문화의 차이가 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좀 그 다른 세대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 기존의 이 정치인이 정치에 정치를 전유하는 이런 네. 문화는 좀 바뀌어 나가는 게 맞고 그것이 안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조선 후공에 빗대서 고민정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게 네. 지금 논란이 네.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네.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도 않고 예. 조선시대 특유의 그 봉건시대의 잘못된 문화인데 그걸 지금의 2020년 사회에 그 당시의 문화를 비추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예. 빨리 필요한 그 사과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 의원이 지금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맞는 네. 대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러한 그 사법 절차가 예. 시작이 됐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네. 조 의원님이 필요한 사과 등의 네. 조치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고 의원님이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